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오늘은 IT 이슈, 최근 IT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고요. 한번 최근의 IT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인텔과 TSMC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시작했고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이요. 지금 1.8 나노 생산 목표로 파운드리 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지금 IDM 2.0 전략이라고 해서요.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인테그레이트 디바이스 매니팩처링이라는 이름으로 이 2.0 이 IDM 이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 바로 이 파운드리 시장을 진출을 하는 거고요.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 나노.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게 지금 현재 삼성이 지금 3나노 이걸 준비하고 있죠. TSMC하고 삼성전자는 이거를 준비하는데 인텔은 무려 1.8 나노로 이제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앞서가는 전략인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7나노미터 반도체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1나노미터라는 게 10억분의 1미터를 말합니다. 10억분의 1 이거 거의 가늠이 되지 않죠. 나노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반도체 이 미세한 이 반도체 회로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집적을 많이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IC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메모리의 크기라든지 CPU의 성능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이 회로를 집적을 해야만 작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처리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 15분의 이게 이제 1나노인데 이 나노 수가 점점 낮아질수록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7나노고 2023년에는 3나노 그리고 2024년에는 2나노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5년에는 1.8 나노를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인텔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에 반해서 삼성과 TSMC는 현재 3나노 반도체 한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현재로서는 삼성이 인텔보다는 앞서가 있죠. 하지만 인텔은 이거 5년 내에 이거를 다 따라잡겠다. 4년 내에 다 추월하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 이제 그만큼 이제 칼을 갈았다는 얘기고요. 인텔이 향후에는요 개발하는 이 반도체 이거를 인텔 X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고요. 현재 이 10나노급 10나노급에서 와트당 10에서 15%의 향상을 가진 제품을 지금 인텔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20% 정도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또 인텔은 또 인텔4로 다시 이름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 이제 이렇게 1.8 나노까지 이렇게 이제 고도의 집적 회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미국이 이 공급망 전략을 새로 짜면서, 그리고 미중 기술 전쟁에서부터 이 반도체를 이제 미국도 스스로 자립해야겠다라는 그런 위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과 함께 이제 인텔이 정부의 지원을 등업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서는요 사실 위기고요. 인텔의 이 온라인 기술 로드맵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차세대 공정 기술을 인텔 X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차별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최첨단 공정 개발, 그래서 이 7나노부터 1.8나노를 2025년에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새로운 고객사를 또 확보를 했어요. 이 퀄컴과 아마존, 이 새로운 고객사로 인텔 고객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 퀄컴 아마존은 삼성 고객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이 퀄컴과 아마존은 인텔에서 반도체를 공급받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은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기술 패권 전쟁이 이제 새롭게 열렸고요.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최첨단 EUV 기술인 이 노광 장비죠. 반도체 회로를 갖다가 우리는 그 노광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 카메라에 또 사진을 찍듯이 이 회로를 갖다가 이렇게 반도체 기판에다 이렇게 회로를 갖다가 실리콘 웨이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반도체 패턴을 갖다가 계속 뭐 깎거나 입히거나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선 공정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이 EUV 장비가 바로 1.8나노를 가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EUV EUV 장비에 이 렌즈의 해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적은 1.8나노 가까운 그러한 반도체 회로를 갖다 기판에 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EUV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장비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 EUV 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 네덜란드의 ASML 장비 회사와 협력을 해서 바로 EUV 장비 중에서도 더 성능이 우수한 하이엔드급의 EUV 장비를 이제 공급받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퀄컴과 아마존은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게 정말 이제 이런 점에서 인텔은 이제 새로운 고객도 확보했고, 또 새로운 EUV 장비도 확보를 했고, 미국의 엄청난 자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바일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 성장이 주춤한 인텔이 이제 인공지능과 이 자율주행, 이걸 신산업으로 수요가 급증을 했고, 시장을 이제는 적극 대응하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또 TSMC가 있죠. TSMC는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독일까지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금 나가기로 했고요. 이 TSMC 회장이 3나노 공정 양산도 현재 준비 중이다. 그리고 애플하고 인텔과 함께 제품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양산에 돌입한다, 이렇게 지금 또 관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대만의 또 이 공장에 이 3나노급 반도체 생산 설비를 또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애플과 AMD 등의 다수 고객을 또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 정부가 또 이 TSMC의 2나노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도 또 승인을 한 거죠. 그래서 TSMC는 2나노 시험 생산 라인까지 지금 완성을 하고 금년 말에 2024년에는 2나노 반도체를 막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반면에 우리 삼성전자, 위기에 빠진 이 삼성전자는 중국 난징의 12인치 웨이퍼, 12인치는 이렇게 이 반도체의 이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12인치, 8인치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 12인치가 가장 큰 현재 12인치가 보통 이제 큰 반도체 웨이퍼인데요. 이 웨이퍼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을 또 이렇게 세웠는데, 문제는 바로 이 미국이 이 반도체 굴기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공장 증설 계획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 지금 되게 위기롭고요. 이 3나노 제품 생산 목표로 이 새로운 기술 또 이렇게 앞장서겠다, 좀 이렇게 또 삼성전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3나노 1세대 제품 상용화에 이어서 2023년에는 3나노 2세대 제품 출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인텔하고 TSMC의 경쟁사 대비해서 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GAA라는 이러한 기술까지 현재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결국에는 이 반도체 회로에 더 많은 와이어, 가늘고 긴 와이어 선을 채널로 해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도록, 그래서 성능을 반도체를 소형화시키고 고성능화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기술인데, 이걸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하면은 전력이 무려 50% 절감되고요, 칩 면적도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양산 목표를 세웠고요. 이러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런 기술을 이제 삼성전자가 적용해서 새로운 메모리 솔루션을 좀 만들어 내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3나노에 지금 중점을 하고 있는데 1.8나노는 아직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이제 인텔이 사실상 계획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중국은 삼성전자는 이 중국의 시안에다가 이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반도체 공장이 증설 투자까지 완료를 하면은 월 13만 장 규모의 랜드 플래시를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반도체 불기, 중국의 반도체 불기에 대한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이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랜드 플래시 시장에서 사실 이제 독보적으로 위치를 삼성이 이제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또 이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또 세계 최초로 127단의 랜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집적을 기존에 평면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수직으로 하는 겁니다. 수직으로요, 이렇게. 그러면 더 많은 어떤 회로를 갖다가 이 반도체를 집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제 이 랜드 플래시에 또 뛰어들면서 삼성의 아성에 또 도전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위기가 닥칠 거라 예상이 되고, 사실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가의 기업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가의 대한민국의 GDP의 이 반도체 산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이 만약 이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진다면 이 GDP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GDP도 떨어지고 국력도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기술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는 이 부동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부동산에 이 프롭테크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라는 용어는요, 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가상현실 같은 이러한 첨단 정보 기술을 접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기술을 결합하는데 이런 AR, VR과 같은 이러한 공간 경험,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걸 결합시키고요. 또 인공지능, 챗봇, 중개 서비스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 프롭테크라고 하는 부동산에 이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산업을 키워보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부동산 업계가 굉장히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방을 보러 직접 가지 않고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산업은 이제 비즈니스 한계에 봉착을 했고요. 이러한 기존의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프롭테크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매물 추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기존의 부동산은 다 서류로 했는데 이제 전자계약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된 환경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감으로써 지금 현재 가장 위기에 빠진 업종,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소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요, 이제 기존의 자영업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로 이루어졌던 부동산 중개소는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러한 국내 부동산 플랫폼이 바로 온다, 직방, 리얼리랩, 밸류맵이라는 바로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겠고요. 현재 이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프롭테크 기술을 결합시켜서 이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다, 직방 이런 것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찾아보시면 이러한 플랫폼들이 현재 이 프롭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재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서비스 관련해서 이 프롭테크를 집중 육성하겠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는 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려는 소비자들은 굉장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은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은요, 2030년에 전기차를 판매를 대폭 상향하면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이 친환경 전기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리더십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30년 미국 전기차의 50%를 판매 비중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연료 효율과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를 갖다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지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비중이 2030년 되면요, 50%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오는 신차들을 다 전기차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요, 무려 2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초대형 인프라를 지금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이런 전기차 인프라에 1,74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고요. 국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기차로 옮겨가면서 자동차 이 산업에는 많은 구조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연기관 기관을 생산하는 그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아마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많이 사라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무려 부품 수가 3분의 1 가량 적습니다. 즉 그 얘기는 전기차 부품이 그만큼 적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산업의 이 부품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연기관의 연료 효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굉장히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이 강화되면 이런 미국 시장의 내연기관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는 결국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 미국경제 활성화 이런 걸 목표로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전기차 이쪽 산업은 굉장한 산업 호황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샤오미 한번 핸드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오미가요 월간 스마트폰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삼성과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샤오미가 지금 전월 대비 26%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샤오미는요 특징이 가성비입니다. 이 가성비라 이게 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핸드폰 가격이 무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이 같은 성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샤오미가 지금 이 중저가 단말기 시장인 이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갤럭시 A 시리즈 생산에 지금 차질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샤오미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더 이제 삼성전자는 더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비용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샤오미는 또 인도와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 가성비가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는 샤오미 말고도 이 비보나 오포, 리얼미 이러한 또 스마트폰 또 생산 기업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을 이 중국 업체들한테 뺏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샤오미는요 주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의 고민 갈수록 깊어지고요.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채택한 어떤 전략은 이제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손을 잡고 중국에서 부품을 납품받아가지고 삼성전자 이 갤럭시 A 시리즈에 이제 탑재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이러한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웨이는요, 미중 무역 경제, 미국의 제재로 매출이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졌죠. 무려 30%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이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을 아마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제재로 반도체 수급이 안 되고요. 이 미국 정부의 이 영향력,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샤오미도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언젠가 미국 정부가 샤오미도 제재를 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화웨이가 이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로부터 스파이 활동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화웨이 통신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것이고요. 결국은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이 화웨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퇴출될 위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 시장은요, 이제는 이 가격 경쟁력과 이 프리미엄 제품,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 프리미엄 제품을 누가 먼저 시장에 출시해서 선점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애플은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애플은 이 굉장한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 경쟁력보다는 프리미엄 제품만으로도 버틸 수가 있죠. 하지만 삼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만 애플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샤오미까지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삼성에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앞으로 굉장한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 프리미엄 제품, 이걸 어떻게 더 만들어서 이 충성도 높은 이 고객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로서는 안 될 것이고요. 바로 이 소프트웨어로 결국은 이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애플이 하고 있죠. 애플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한국이 또 삼성과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아주 잘했던 빨리빨리 따라잡기 전략을 써가지고 그동안 성장해 왔는데,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뭐 삼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